네, 안녕하세요. 서출금융 설계 제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는 모두 제출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번처럼 자세하게 주변 플라스틱 제품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생활 곳곳에서 플라스틱 제품들이 쓰이는데 오늘은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이 어떠한 기계에서 나오는지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강에서 봤던 그림을 한번 볼까요? 기억나나? 1강에서 어떤 그림을 봤었냐면 우리가 봤던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거 기억나죠? 요 그림 중에서 우리가 어디가 뭐다라고 설명을 했었었는데 모두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게 뭐였죠? 요거 호퍼, 여기 실린더, 이쪽 노즐, 여기 열선. 여기가 이제 금형이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서 요 아랫부분이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죠. 왼쪽 부분이 코어, 이쪽 오른쪽 부분이 캐비티.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요걸 조금 더 진짜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요 사출성형기라고 하죠. 사출성형기. 오늘은 이러한 사출성형기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성형기의 기본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을 보면은 예전에 그 선반할 때 기억나죠? 저는 선반을 대부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심압대, 주축대, 여기 베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쪽 에이프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선반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냐면 오른쪽 보면 이렇게 이쪽이 실린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있던 금형 쪽, 요게 깔때기 모양 호퍼, 요 실린더 앞부분 노즐. 다 아는 거죠. 방금까지 또 했으니까. 조금 더 분류를 하자면 얘는 총 한 3부분, 4부분, 5부분 정도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쪽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유압,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레임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1번, 그래서 오늘 볼 게 뭐냐? 1번, 그 구조가 첫 번째 사출기구라는 애입니다. 사출기구. 여기 보면은 용융된 수지를 일정량 계량하여 높은 압력으로 금형 캐비티 내로 충전시키는 장치이다. 충전시키는 장치, 바로 요 오른쪽 큰 부분, 여기 플라스틱을 녹여서 쏘는 장치, 이쪽을 사출 장치라고 합니다. 사출 장치인데 거기에는 호퍼도 있고요,
실린더, 가열 실린더도 있고 노즐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또 알아도 될 것 같고, 각각의 역할, 호퍼, 플라스틱을 저장한다. 그 다음에 실린더, 여기 녹여가지고 앞으로 쏜다. 노즐, 그런 주둥이, 사출장치의 주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형체기구라고 있는데, 형체기구는 설명을 보면 금형을 개폐한다, 열고 닫는다, 사출 시 금형이 열리지 않도록 금형을 체결하고 성형품을 이젝팅, 취출한다, 빼낸다. 쉽게 말해서 형체기구는 금형이 이렇게 금형이 두 개인데 열리고 닫히는 역할, 그 다음에 체결하는 역할, 빼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형을 잡아주는 다이 플레이트가 있고요. 타이바, 형체 실린더, 이젝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큰 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큰 힘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손가락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다치겠죠. 그걸 보호하기 위한 안전문까지가 형체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누워져 있는 사출기에서는 오른쪽 쪽이 사출 장치,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녹이는 쪽이 사출 장치, 그 다음에 플라스틱 굳히는 쪽, 금형이 있는 쪽, 여기를 바로 형체기구라고 합니다. 형체기구. 사출기구, 사출장치보다는 사출기구, 형체기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전체적인 것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침대에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이 뼈대라는 역할이, 뼈대, 굵직굵직한 뼈대를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출기구도 움직이고 형체기구도 움직이는데, 걔네 두 개의 움직임을 제어해 주는 것이 바로 유압구동부입니다. 1번, 2번, 3번 프레임, 4번 유압구동부. 유압장치를 통해서 사출기구나 형체기구를 왔다 갔다 해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압구동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전자 제어부.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압구동부는 요 밑에쯤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제어부는 여기가 전기전자 제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가 5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걸 봤으면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사출 성형기의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애가 있고, 혹은 옆에 보면은 세워져 있는 애도 있어요. 누워있는 애는 가로, 세로, 어떤 거가 더 맞을까요? 누워있는 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가로형은 수평식 사출성형기가 있고, 세로, 수직형 사출성형기가 있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요 사출성형기의 수평식에서 특징을 먼저 뽑아본다고 하면은, 여기 쉽게 자동운전이 가능하다. 얘가 가장 커요. 쉽게 자동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운전이 가능하니까 요 라번 보면 고속화가 쉽고 생산성이 높다. 생산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만드는 것에 또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평식은 다시 한번 자동운전이 편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중형이나 대형에 주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식은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수직식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동운전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먼저 좋은 점은 뭘까? 얘는 중력의 영향을 한쪽만 받죠. 원래는 움직이는 두 쪽에 중력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수평형이 이런 식으로 중력의 영향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직형은 중력의 영향을 한쪽만, 그리고 또 닫히는 방향 쪽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조금 더 안정도가 높습니다. 안정성이 크다. 무거운 금형을 부착해도 안정성이 크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수직형은 소형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수지 흐름이 균일하다. 중력의 영향이 균일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캐비티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름이 코어 캐비티 될 건데, 이 코어를 왔다 갔다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직접 눌러주는 것이 아니, 그런 방식도 있고 간접적으로 눌러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림을 좀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지갑식. 뭐 어떤 약자 같아? 직접 압축한다. 직접 압축한다 해가지고 지갑식이 됩니다. 직접 압축하는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압을 통해서 여기 코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지갑식이고요. 토글식은, 토글이라는 게 작년 여러분들 기기요소 설계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유압 실린더가 여기가 바로 링크 기구죠. 여기도 링크고. 그래서 유압 실린더가 뒤로 빠지면 바로 이런 모양이 돼요. 이해가 되죠? V자로 되면서 열리고, 앞으로 밀면은 T자가 되면서 I자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닫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뭘까? 장단점이 뭘까? 조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일단 쉽게 생각해서 얘는 안정성이 크고요. 얘는 스피드. 조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토글식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개폐가 가능해요. 대신 조금만 움직여도 개폐가 가능하니까 되게 미세한 차이라고 할지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스피드가 빠른 대신에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고 설치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렵고 이래요. 대신 직접 그냥 압축을 한다, 유압으로 그냥 직접 쏴가지고 금형을 개폐한다, 이것은 뭐 조금 전기전자적으로 제어만 해줄 수 있으면은 여기 지갑식이 훨씬 쓰기 편하겠죠. 그 정도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 뭐 여기 지갑식을 보면 지갑식이 있는데 이렇게 구조가 간단해, 사용이 용이하다, 뭐 보수 관리가 용이하다, 대신 시간이 느리다,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토글식, 기계적인 링크 기구를 이용하여 큰 항체력을 얻는다. 그러니까 빠르다, 시간 단축. 대신 설치하기 어렵고 스트로크 제한도 있고 플래시 생기기도 어렵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출성형기의 전체적인 구조, 그 다음에 가로로 누워져 있는지 세로로 누워져 있는지에 따른 사출성형기의 분류, 그 다음에
형체 기구를 어떻게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형체 기구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강의를 보면은 확인하면 이제 직접 영상을 찍으면서 여기가 사출기구, 여기가 형체기구, 여기가 프레임이고 구동유학부, 전기제 여부를 전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